브라질 그랑프리는 여러 층이 겹친 주말이었습니다. 경기는 치열했고 접촉사고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페널티, 중요한 발표들과 챔피언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러셀은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각을 나타냈고, 보르톨레토는 홈레이스에서 힘든 주말을 보냈으며, 콜라핀토는 재계약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랙 위에서는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은 결국 피아스트리였습니다. 안토넬리와의 접촉, 그리고 논쟁이 된 페널티 이후 그는 인테르라고스를 떠나며 챔피언십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결판이 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지 러셀은 이번에도 또 한 번 딱 그의 전형적인 주말을 보냈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고 고생도 많이 하지만 결국엔 토보의 이름을 올리는 인터라고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자, 브레이크 문제로 퍼포먼스가 확실히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네 번째로 체커기를 받았습니다. 트랙에서는 조용하지만 포인트 테이블에선 아주 효과적인 요즘 러셀의 모습 그대로였죠. 이런 꾸준함은 올 시즌 그가 가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우승 경쟁은 못하더라도 늘 상위권에 있고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이번처럼 평범 이하로 보일 수도 있는 주말조차 결과만 보면 꽤 인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올 시즌 내내 얼마나 단단했는지를 보여줘요. 하지만 이런 안정감이 아무리 칭찬받을 일이라도 중요한 질문 하나는 남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충분할까? 지금의 포뮬러 1 그 이상을 요구하니까요.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서야 합니다. 러셀 본인도 그걸 알고 있죠. 메르세데스의 머신은 여전히 완벽과는 거리가 멀고 그가 장비의 한계까지 끌어내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한 걸음이 부족한 듯한 인상이 남습니다. 그 사이 다른 드라이버들은 눈에 띄고 있어요. 자, 노리스는 커리어 최고의 흐름을 타고 있고, 안토넬리는 점점 더 놀라운 존재가 되고 있고, 베르스타펜은 피트레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화려한 쇼를 선보였죠. 반면 러셀은 안정적이지만 다소 심심한 퍼포먼스에 머물러 있는 느낌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는 차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을 해냈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안정감을 증명했지만 더 큰 무언가를 원한다면 이 꾸준함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게다가 이번 주말엔 팀 동료가 훨씬 더 좋은 페이스로 달리며 멋지게 포디움에 올랐으니까요. 프랑코 콜라핀토는 인터라고스에서 씁쓸하면서도 기분이 묘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수많은 아르헨티나 팬들로 가득한 관중석 앞에서 그가 2026 시즌에도 알핀에 남는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 재계약은 중요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알핀이 메르세데스 엔진으로 전환하고 기술적 재도약을 준비하는 과도기 상황에서 콜라핀토를 중심 전력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니까요. 계약이 보장된 만큼 이제 그는 더 적은 압박 속에서 개발과 적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트랙 위에서의 성적은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선 피아스트리와 훌켄베르크의 사고 직후 콜라핀토 역시 연달아 벽에 부딪혀 리타이어, 자신의 페이스를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일요일 본경기에서도 중위권 돌파에 애를 먹었고 같은 차를 탄 피에르 가슬리가 포인트권에 진입한 것과 비교되며 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1대1 배틀에서 페이스가 부족했고 열광적인 응원을 보낸 팬들 앞에서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한 채 주말을 마쳤습니다. 가브리엘 보르톨레토는 포뮬러1 정규 드라이버로서 맞이한 첫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훨씬 더 복잡한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스프린트 마지막 랩에서 강한 충돌을 겪었고 이 장면은 저희 채널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드라이버 본인에 따르면 실수는 자신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DRS가 열린 상태에서 너무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로 인해 차량 균형을 완전히 잃고 강하게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은 57에 달했고 차량은 완전히 파손되어 예선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본경기에서는 그리드 맨 뒤에서 출발했지만 브라질 드라이버는 제대로 뭔가 보여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첫 랩에서 랜스 스트롤에게 밀려갈 곳이 없던 상황에서 트랙을 벗어났고 차량 제어를 잃고 스핀했습니다. 이 장면은 캐나다에서 노리스가 겪었던 사고와 비슷했습니다.
해당 접촉은 논란을 낳았지만 레이스 인시던트로 처리됐습니다. 잊고 싶은 주말이었지만 중요한 교훈도 있었고 피할 수 있었던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콜라핀토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 그의 팀 동료는 포인트 존에 진입했기에 만약 보르톨레토가 제대로 레이스를 치렀다면 팀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를 노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타이틀 경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인터라고스에 도착했지만 이번 주말은 그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비추는 거울이 됐습니다.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상황을 읽고 반응을 예측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동기화가 그에게선 실패했습니다. 리스타트 직후 그는 키미, 안토넬리와 샤를 르클레르가 곁에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공격을 시도했어요. 세대의 차가 초고속으로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서 피아스트리의 타이어가 잠긴 게 명확히 보였죠. 레이스 인시던트라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받은 페널티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좁은 코너에서 현대 머신들이 겹치면 자동화된 판단보다 해석이 필요한데 이번엔 판정이 그 부분을 건너뛰었어요. 피아스트리는 그 사고 이후 챔피언십에서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지금처럼 치열한 시즌에서 이 한순간이 결정적인 계기로 보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최근 11개 라운드 중 피아스트리가 랜도 노리스보다 많은 포인트를 딴 건 단 2번 뿐이에요. 기회였던 게 위험으로 바뀌었고 그는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 반면 노리스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안정적으로 지배했죠. 피아스트리는 차 안에서도 전략 안에서도 준비 안에서도 잡힌 모습이었고요. 인터라고스처럼 한 코너마다 정확성이 요구되는 서킷에서 그는 타이밍도 위치도 놓쳤어요. 타이틀을 원한다면 단지 재능만으로는 안 돼요. 마인드, 포지션, 상황 대응이 더 중요해요. 이번 주말은 그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속력만 있고 제어가 없으면 타이틀은 관객석에 머물 수도 있어요. 포뮬러 1은 속도만 앞서면 치명적이에요. 피아스트리는 지금 반등해야 해요. 그 사이 노리스는 이미 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피아스트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노리스가 이미 2025년의 챔피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긴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결승선 채널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